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1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김영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동국대와 카이스트의 24강전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요. 카이스트 대학교는 이번 대회가 대학동문전 첫 출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호회가 생긴 지는 30년이 약간 지났는데 그런가요? 이번에 처음 나왔고요. 네. 그동안 이제 알파고 이세돌 대결 때 네. 우리 이제 카이스트의 감동군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분이시죠? 유명해졌잖아요. 이번에 네. 이제 주도적으로 규합을 해가지고 네. 첫 출전을 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실력자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대회 개요와 함께 대진표부터 살펴보시죠. 네, 대학동문전은 한세실업에서 후원하고 한국경과 바둑TV에서 주최하며 대학바둑연맹에서 주관하는 기전입니다. 전국 대학교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각 동문은 최소 9명이 한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총 상금 1,500만 원으로 우승 대학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준우승 대학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자, 대국 규정은 1국은 릴레이 대국입니다. 각 팀당 35분 타임아웃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2국은 3대3 대국, 3명이 이제 페어 대국을 하는데 역시 이제 3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3국은 3대3 대국인데 각 3인 개인 바둑으로 펼쳐지고요. 각 대국당 10분 10초의 피처 방식이 적용됩니다. 네, 이번 대회 시작부터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많은 대학들이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네, 현재 홍익대가 16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충북대, 또 이어서 명지대가 16강에 진출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는 아주대학교가 네. 처음으로 대회를 참가했는데 맞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전북대학교에게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출전을 하는 카이스트 더욱 기대가 되고요. 강팀 동국대와 맞붙게 되었는데 승리하는 팀은 부산대와 16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먼저 릴레이 대국으로 펼쳐지는 제1국인데요. 오늘 승부 어떻게 예상되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전력, 그동안 보여줬던 것은 동국대학교가 좀 앞서 있겠지만 네. 지금 카이스트에는 젊은 피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가요? 이 젊은 피들이 과연 스튜디오 대국 그리고 속기 대국에서 얼마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이 대국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신생팀 카이스트와 또 다크호스팀 동국대의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11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동문전 동국대학교 대 카이스트의 24강전 첫 대국입니다. 초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국대 1장인데요. 정도영 선수, 이 선수는 현재 동국대 기후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법학과 81학번. 네, 동국대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카이스트의 초반전으로 홍성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비교적 젊은 피인데요. 생명화학공학과를 전공했고요. 97학번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가 아주 네. 이색적이네요. 네. 1국은 릴레이 대국으로 펼쳐지고요. 초반, 중반, 종반전까지 선수가 교체되면서 이어집니다. 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오늘 경기 시작됐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둑 두면은 저 어렸을 때는 네. 왼손잡이들도 왼손으로 못 두게 했어요. 지금 저도 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왼손을 쓰시는 거 맞죠? 네, 근데 네. 보통은 이제 왼손으로 바둑 두면 돌통을 왼쪽에 갖다 놓고 네, 두거든요. 네, 네. 근데 조동석 선수는 오른쪽에 놓고 왼손으로 두고 있죠.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또 다시 오른손으로 돌려잡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 동국대학교는 정도영, 김진우, 강순찬 최강의 조합으로 등장을 했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특히 그 중반전에 출전하는 김진우 선수는 재학생 조커 선수로서 대학 동문전 최강자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바둑 도장에서 입단 지망생들하고 같이 있을 무렵에 네. 같이 있었어요, 김진우 선수가. 네. 근데 갑자기 대학을 간다고 그러길래 좀 아깝게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네. 입단도 가능했었던 선수인데 그만큼 실력이 강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강순찬 선수도 제주도 바둑계의 최강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입단한 강지범 초단의 아, 부친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스트 모두 처음 보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네. 꼭 큰 문제점이 없어요. 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금 좌하기를 붙였잖아요. 네. 3-3을 들어갔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 이정석은 흙이 약간 손해인 건가요? 그냥 3-3을 파면 훨씬 더 간명하게 음. 좋은 흐름으로 갔을 텐데 여기 붙였는데요. 네. 요거로는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호구를 칠 때 넘어가면은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산기를 거실까요? 이런 식이면 훨씬 더 흑의 입장에서는 편안한 진행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 위치가 약간은 어정쩡해요. 아. 그래서 이제 보통 걸치고 두 칸 역공했을 때 양걸침을 하면 이쪽 붙임보다는 여기로 붙이는 수를 많이 둡니다. 그렇죠. 3-3 들어오면은 맞고 두면은 이제 있거나 또는 끼워 있거나 네. 이런 바둑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 정석 선택은 반가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글쎄요. 물론 이제 튼튼하게 잡아놓은 거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잡긴 했는데요. 자, 그리고 흙은 손을 돌려서 좌상기를 걸쳐갑니다. 네. 이 바둑의 포인트는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흙이든 거기를 백이든 누가 가느냐. 대세점이네요. 근데 지금 상변을 뒀기 때문에 백도 이제 이곳으로 손이 돌아오겠죠. 네.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하변의 백 진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상변의 벌림도 물론 중요한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지만 이 자리보다는 지금 백이 둔 자리가 네. 정도영 선수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저런 자리를 가리켜서 대세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수로 인해서 우변의 흙 진영이 많이 축소가 됐고 하변의 백은 엄청나게 넓어졌고요. 그렇죠. 반대로 여기 흙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변의 흙이 어딘가 하나 갖다 놓으면은 모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날일자. 같은 맥락인가요? 조금 아쉽죠. 아, 예. 이게 5선을 밀어주는 것은 네. 흙이 한 번씩 늘 때마다 물론 뭐 젖힐 수도 있겠지만 늘 때마다 석잽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받아주면은 어차피 여기를 흙이 나와 끊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는 것보다는 날일자 하는 것이 조금은 더 나은 행마법이죠. 네. 그리고 사선에 흙돌이 있을 때 반대쪽 백이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둘 때마다 석잽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 격언에 상대의 뒤를 밀어주지 그렇죠. 말라. 예. 네, 뒷술에 밀어주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네. 이제 전형적인 그 뒷술에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이라도 날일자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중앙을 키워가면 흙의 우변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응수타진을 한번 시도해 보네요. 그 응수타진은 글쎄 지금은 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끔 물어보는 수이긴 한데 네. 글쎄 지금은 뭔가 이렇게 받으면 당장 움직이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뭐 이런 식이면은 지금은 물론 우변도 큰 자리이긴 해요. 네.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급선무는 여기죠, 중앙. 중앙이군요. 반대로 흙돌이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 백돌이 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좌변 같은 경우는 또 여기 붙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골짜기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흙의 우변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베개 중앙 모양을 키워갈 필요가 있겠군요. 네, 제 눈에는 그게 급선무로 보이는데 네. 이제 정도영 선수는 우변이 이제 크게 보였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우변을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래쪽 붙이는 것보다는 옆구리 붙여가지고 두는 것이 좀 나아 보이거든요. 네네. 바둑이 어렵죠. 원래 또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진다 이런 재밌는 그런 격언도 말이 있죠. 있잖아요. 네.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한 수씩 두기 때문에 네. 주고받고 해야 돼요. 기브앤테이크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혼자만 다 두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죠. 그렇죠. 네, 정도영 선수도 고민이 될 거예요. 우변을 움직일지 아니면 계속 상변과 중앙 모양을 키워갈지 하변. 네. 근데 지금은 작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네. 우상기를 움직여야 되는데 네, 홍성훈 선수는 대학 동문전 첫 출전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까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바둑을 잘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네. 슬쩍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봤어요. 워낙 급하게 들어와서. 제가 좀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재까지 그 바둑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크게 그렇게 아주 이상한 수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백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한 학교를 대표해서 나올 정도의 기량이라면 그렇죠. 보통은 넘는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후회가 86년도에 창설이 됐었대요. 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좀 흐지부지 됐다가 다시 뭉쳐서 지금은 이제 대학 동무전까지 출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참 반갑네요. 제가 이렇게 저도 SNS라는 걸 하는데 네. 우리 카이스트 출신의 아주대학교 교수죠. 감동우 네. 교수가. 감동우 교수가 바둑에 대한 애정이 그렇죠. 엄청납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냥 일상생활 위주로 이렇게 좀 단답형으로 그냥 이렇게 눈팅도 하고 그러는데 네. 감동우 교수는 아주 적극적으로 바둑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 아니면은 본인이 둔 기보라든지 아, 예, 그걸 굉장히 자주 봤어요. 네. 바둑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군요. 실력도 예, 대단하고요. 네. 이번 그래서- 대학 동문전에서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변 동료들, 동기들과 선후배들을 규합을 해서 주축이 돼서. 이번에 첫 출전을 한 겁니다. 네. 자, 반면에 동국대학교는 역시 기후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85년도에 창설이 됐고요.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 재학생과 졸업생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아주 돋보이는 대학으로 많은 학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더를 봤을 때 네, 중반전 김진우 선수, 네. 중반전 강순찬 선수 네, 그냥 필승 카드거든요. 그렇죠. 속으로는 이거 좀 아쉽지 않나? 두 선수를 따로따로 나와서 한 네. 판씩 책임져야 되는데 아,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동국대학교는 1국을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렇죠, 의지가 예.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동 선수가 생각을 많이 하네요. 네, 지금 아까 손이 네, 여기까지 나왔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마치 이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는 수예요. 네, 지금 문제는 이 바둑은 중앙이거든요. 근데 예. 자꾸 이런 데를 두면 흙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면 얘 하변이 볼품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중앙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이라도 일관된 작전으로 나가야겠군요.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것은 애초에 밀지 말고 네, 우상기 붙임도 없이 네네. 그냥 날일자라는 게 가장 좋았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제 눈에는 맞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정도영 선수가 다시 방향의 키를 잘 잡았어요. 네. 이 바둑의 포인트는 뭐니 해도 배기 입장에서 하변이거든요. 이 네. 하중앙을 얼만큼 만드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방향이 맞습니다. 네, 홍성훈 선수는 내심 백이 들어와 줬으면 바랬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손이.
네, 쏙 들어갔어요. 네, 좋은 지금 살짝 시간을 봤습니다. 네. 홍성훈 선수. 시간은 오히려 카이스트가 네. 더 많이 있고요. 네, 흑도 역시 그쪽은 받아줘야겠죠. 이게 이 교환이 없었더라면 네. 저라면 이제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흑도 지키고 싶어요. 그 수를 악수로 예.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원래 만약에 이 모양이라면 이제는 백도 여기를 한번 붙이고 이쪽을 붙여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응수타진을 하는 건데 네네. 지금은 우상기 쪽에 흑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또 백도 하중항을 아주 넓게 키워오고 있습니다. 자, 우주류를 완성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우주류가 등장했네요. 홍성훈 선수 자꾸 시계 보면서 네. 지금 뒷선수를 좀 이렇게 뒷선수에게 넘길까 이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오판이에요. 아, 전반 지금은 선수 빨리 교체 승부를 봐야 돼요. 3분 김진우 선수 나오기 전에 오히려. 하늘 쪽에서 빨리 승부를 봐야 돼요. 아, 오히려 더 많이 둬야 되는군요. 그렇죠. 김진우 선수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동문전에 젊은 피들 중에 강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강으로 꼽히는 선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학 동문전에서 가장 뭐 넘버원으로 손꼽혀도 부족함이 네. 없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하지만 또 바둑이 너무 뭐랄까요, 모양들이 커지다 보니까 네. 양 선수가 좀 떨릴 것 같아요. 네.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그래도 지금쯤은 한번 목이 탑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너무 깊이 들어갔다간 다 잡힐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저라면 네. 요만치 이런 그 삭감을 갈 때 예.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초반 들어가야 선수 하는지에 교체 대한 요령이 2분 혹시 전입니다. 있나요? 형세 판단에서 이길 만치 들어가면 되죠. 근데 지금은 이 자리도 매우 좋고요. 네. 이렇게 일단 아. 우변과 우상을 완벽하게 지켜놓고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 좀 얕게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길 둬야겠습니다. 아, 흙도 네. 같이 모양을 키우는 거죠. 제가 형세 판단은 안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두고 싶어요. 여기 두고 만약에 백이 중앙을 다시 키운다면은 그때 좀 얕게 삭감하고 어느 정도 지어주고 다시 또 상변을 짓는 그런 흐름으로 하고 싶은데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건 형세 판단이에요. 형세 판단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서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여기를 두는 거고요. 적당한 삭감으로도 못 이긴다 싶으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홍성훈 선수가 손이 쉽게 나오지가 않는 거죠. 네. 워낙에 어려운 기로에 서 있기 초반 선수 때문에 교체 1분 홍성훈 선수도 전입니다.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동국대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김영삼 구단 얘기해 주신 대로 오히려 초반전에 카이스트가 좀 우세를 점해야 승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김진우 선수가 잘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회 요즘에 이제 아마추어 대회 이런 데 나와서 크게 성적을 내거나 한 건 초반 선수 없거든요. 그렇죠. 교체 30초 전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생도 오래 했고 연구생 생활도 그리고 연구생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그룹에서 입단 0순위, 1순위로 꼽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내공은 상당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동안 알려지질 않았을 뿐이지. 네. 자, 여기서 손을 멈추려는 것 같이 9, 보이기도 합니다. 예. 7, 6, 네. 5, 오늘 초반전 두 3, 선수 열심히 2, 잘 싸웠고요. 1. 오래간만에 아주 재미있는 바둑이 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 모양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됐는데요. 과연 중반전에서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잠시 후에 지켜보시죠.